안녕하세요, 북미통 감자입니다. 설마 했는데 살다 보니 이런 날이 진짜 오네요. 우리 마리오가 글쎄 극장에 떴습니다. 뭔가 체질상 내가 애정하는 게임이 영화로 나온다고 하면 이것들이 또 원작을 어떻게 훼손하려고 난 반대세 부르짖어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엔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그냥 난리 보통 난리가 아닙니다.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기왕 휩쓸려서 보실 거 미리 체크해놓으면 더 꿀잼인 이야기 모아 스포 없는 리뷰로 정리해봤습니다. 그럼 지체없이 가볼게요. (1981년) 아케이드 게임 동키콩에서 처음 등장한 마리오. 4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슈퍼마리오 시리즈로 플랫폼 게임 1인자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와중에도 레이싱, 파티게임, RPG, 테니스, 골프, 축구, 대난투까지 즐기며 쉬지 않고 달려온 코스염 땅딸보 마리오인데요.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원탑 게임 캐릭터답게 지칠 줄 모르고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영화판에선 영 실력 발휘할 기회가 없었는데요. 아예 시도조차 안 해봤던 건 아닙니다. 1993년작 슈퍼마리오 브라더스는 디즈니의 자회사 할리우드 픽처스에서 제작했고요. 사상 최초 비디오 게임 원작 실사 영화로 야심차게 준비. 당시 슈퍼 패미컴으로 최전성기를 구가하던 닌텐도 인기에 힘입어 망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귀엽고 통통 튀는 마리오는 어디다 팔아먹고 시커먼 아저씨들만 득실득실한 어두운 분위기에 시종일관 납득이 안 가는 괴랄한 스토리와 연출로 끔찍한 동심 파괴, 흑역사만 잔뜩 남긴 저주받은 B급 영화가 세상에 태어나고 말았죠. 덕분에 B급 영화 즐겨보는 사람들 사이에선 나름 특별한 작품으로 회자되기도 하지만 게임 실사 영화는 망한다는 공식의 첫 제물이면서 그 후 폭풍으로 이후 영화판은 얼씬도 않던 닌텐도인데요. 그렇게 30년의 세월이 흐르고 라이벌 소닉의 박스오피스 흥행을 보고 자극받은 걸까요? 과거는 잊어달라는 듯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한 마리오. 물론 이번엔 실사가 아닌 애니메이션으로 위화감 전혀 없이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원하는 그 마리오 모습 그대로입니다. 컨셉 잘못 잡아서 폭망한 30년 전과 다르게 마리오가 이번엔 번지수를 제대로 찾아갔습니다. 다름 아닌 일루미네이션이 제작을 맡은 건데요. 슈퍼배드, 미니언즈, 마이펫의 이중생활, 싱 등등 최상급 퀄리티 애니메이션을 뽑아낸 역량 있는 제작사에 6년의 제작기간 동안 일본 닌텐도의 협력과 프랑스 아티스트들까지 자그마치 600여 명의 인력이 투입된 3개국 합작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덕분에 캐릭터는 물론이고 배경 구석구석 미칠 듯한 디테일, 호불호 없을 아름다운 비주얼에 눈호강은 제대로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한 컷 한 컷 마리오 시리즈에 대한 사랑이 뚝뚝 떨어지는 미술에다 세트피스, 액션 시퀀스 연출도 환상적이라 가급적 큰 스크린, TV보다 극장에서 보면 더 좋을 느낌 아시죠? 그 대표적인 장면이 이 레이싱 시퀀스인데요. 마리오 카트 시리즈 전통의 최고 난이도 코스, 무지개 로드를 게임하는 것 못지않게 아찔하고 짜릿하게 재현. 아트는 물론이고 라이팅, 렌더링 같은 애니메이션 기술적으로 여지껏 없었던 경지까지 성취해냈다고 합니다. 카트 디자인만 해도 닌텐도의 지원하에 원작을 충실히 살리면서도 한술 더 떠서 자동차 메카닉 자문까지 받는 등 끈끈한 협력 작업을 거쳐서 완성시켰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빈틈없이 멋진 광경이 순식간에 스쳐 지나가니까 아쉬울 정도더라고요. 영상미에 취해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 슈퍼마리오 브라더스의 숨은 주인공은 음악입니다. 한 소절만 들어도 누구나 귀에 익을 달달한 마리오 게임 음악이 아주 그냥 적재적소에서 끊임없이 터져나오고요. 편곡은 또 어쩜 그리 절묘하게 해놨던지 보는 내내 입가에 절로 미소가 번지는 그런 흡족함이 있더라고요. 세계적인 국산 게임 로스트 아크의 메인 테마곡을 작곡하기도 한 헐리우드 유명 작곡가 브라이언 타일러가 마리오를 필두로 젤다의 전설, 스매시 브라더스 시리즈 음악을 작곡한 닌텐도의 전설적인 게임 음악 작곡가 콘도 코우지와 함께 작업. 한마디로 두 분야의 거장이 꿈의 콜라보를 한 셈이거든요. 브라이언 타일러 또한 주변에서 알아주는 마리오 골수 팬이라고 해요. 덕분에 작품 분위기를 완벽하게 살려주는 다채로운 넘버들의 향연. 역대 최고의 애니 영화 사운드 트랙 반열에 들어갈 수준이라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화 고를 때 평론가 평점을 중시하시는 분이라면 이 영화 선뜻 예매하기가 좀 애매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슈퍼마리오 브라더스의 라튼 토메이로 신선도 지수는 60%가 채 안 되는 처참한 수준인데요. 이건 아무래도 영화를 볼 때 스토리와 메시지를 중시하는 평론가와 일반인의 온도차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스토리는 그야말로 한 줄 정리 가능한 단순한 플롯이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런 면까지 참 닌텐도다웠다고나 할까요?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할 만한 가볍고 경쾌한 내용이고요. 그만큼 스토리만 놓고 보면 성인들이 보기엔 심심할 수도 있지만 이런 단점을 메워주는 게 바로 이스터 에그입니다. 이스터 에그란 게 보통 다른 영화들 같으면 소수의 고스 팬들을 위한 팬 서비스 같은 개념이라 이것 자체로 장점이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을 텐데 그 원작이 다름 아닌 마리오라면 어떨까요? 게임을 안 하는 사람이라도 살면서 한 번쯤은 해보거나 최소 친구가 하는 거라도 보면서 친숙해진 캐릭터와 음악이다 보니 중간중간 아련하게 추억 돋으면서 한 장면 한 장면 눈을 초롱초롱 뜨고 보게 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어떤 게 있을지 모르고 보는 게 더 꿀잼이니까 자세한 건 한 번씩 보시고 난 다음에 따로 올려드릴 이스터에그 모음 영상 참고해주시면 좋겠고요. 아무튼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같은 원조 2D 작품들부터 슈퍼마리오 64, 갤럭시, 오디세이 같은 3D 시리즈 뿐만 아니라 마리오 카트, 동키콩, 대난투, 루이지 맨션 같은 자매품들까지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때려박았어 이런 느낌? 중요한 건 그러면서도 전혀 부담스럽진 않은 게 앞서 말씀드렸듯 아주 쉽고 가벼운 흐름이니까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흥미롭고 알면 아는 대로 깨알 같은 맛이고 만약 게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캐릭터, 음악, 효과음 하나하나 무릎을 탁 쳐가면서 환호할 장면들이 한보따리입니다. 목소리 연기엔 헐리우드 스타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우선 주인공 마리오는 가오갤의 크리스 프렛이 맡았는데요. 이게 사실 말들이 좀 많았죠. 일단 외모부터 작고 귀여운 마리오랑 매치가 안 되니까 개봉 전부터 미스캐스팅 아니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는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 첫 마디 딱 듣는 순간부터 크리스 프렛에 대한 생각은 머릿속에서 싹 지워질 정도로 아주 자연스러운 마리오 연기를 해냈고요. 그런 주인공보다 거대한 존재감으로 최고의 매력을 뽐낸 캐릭터는 반박 불가 잭 블랙이 연기한 쿠파입니다. 이 캐스팅은 역시나 신의 한 수였습니다. 마리오의 영원한 악당 쿠파를 카리스마 넘치면서도 코믹하게 게임보다 한층 입체적인 캐릭터로 새 생명을 불어넣었고요. 특히 중간에 잭 블랙만의 음악적 재능이 폭발하는 장면이 있는데 영화 다 보고 이 영상 만드는 지금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아주 생생하게 귓전을 맴돌 만큼 임팩트가 아주 그냥 강렬합니다. 스쿨 오브 락 이후 오랜만에 보는 잭 블랙의 락커 본능인데다가 쿠파라는 캐릭터의 반전 매력에 푹 빠질 수 있는 백미였고요. 이 잭 블랙은 터네이셔스 D라는 현실 락밴드 뮤지션으로도 활동하고 있는데 본인 말로 그만큼 연기 중 노래하는 거에 대해선 아주 진중하고 까다롭게 구는 편이라고 합니다. 자타공인 잭 블랙 최고의 영화 스쿨 오브 락이나 자전적 영화 터네이셔스 D 정도만 그 예외라고 할 텐데요. 이번에도 감독으로부터 노래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처음엔 좀 방어적으로 빼다가 30초 분량의 이 샘플곡을 들어보고 삘이 빡 꽂혀서 직접 친한 프로듀서와 함께 작업, 확장된 곡을 완성해서 역으로 감독에게 보내줬다고 합니다. 농담 반 진담 반, 오스카상 주제곡 부문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명곡이라 이것 때문만이라도 슈퍼마리오 브라더스는 더빙판 말고 자막판을 보시는 게 국룰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온라인상에 이 곡 단독 클립도 많이 돌아다닐 거고 잭 블랙이 따로 직접 찍은 뮤직비디오까지 있는데 가급적 먼저 듣지 마시고 영화부터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 밖에 피치 공주 역엔 퀸스 갬빗의 아냐 테일러 조이, 동키콩은 세스 로건, 루이지는 찰리 데이, 토드 역엔 키건 마이클 키까지 한 목소리로 마리오 영화를 꿈의 프로젝트였다고 밝힌 스타들이 조화롭게 어울려 훌륭한 연기를 펼쳤고요. 끝으로 카메오 출연도 있습니다. 원작 게임 시리즈에서 마리오의 전담 성우 찰스 마티네이도 단역으로 참여했다는 사실, 영화 속 마리오와 루이지가 자기들이 찍은 사업 TV 광고를 모니터링하는 장면에서 옆에서 게임하고 있다가 참견하더니 마리오 특유의 점프 포즈를 취하는 주세페라는 캐릭터, 그리고 마리오의 아빠 목소리까지 두 배역을 소화했으니까요. 보실 때 귀를 쫑긋하고 한번 유심히 들어보시죠. 마리오 그리고 닌텐도의 날개짓은 이제 시작입니다. 그동안 어떻게 보면 좀 고집스럽기까지 할 정도로 오직 게임에만 올인하고 IP의 확장, 콜라보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으로 일관해왔던 닌텐도가 근래 완전히 태세를 전환한 모습인데요. 이번 마리오 영화는 물론이고 얼마 전 미국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새로 생긴 닌텐도 테마파크 슈퍼 닌텐도 월드는 아예 올랜도랑 싱가포르에도 하나씩 지으려고 공사 중이고요. 이 밖에도 레고와 콜라보한 머천다이징까지 무서운 기세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거든요. 그 밑바탕에 깔고 가야 될 게 크로스미디어, 바로 이 영화의 성공이라 할 수 있을 텐데
일단 첫 단추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게 잘 끼운 것 같습니다. 개봉 첫 5일 동안 전 세계에 3억 6,800만 달러를 거둬들이며 겨울왕국 2를 제끼고 역대 최고 흥행 애니 영화로 올랐었거든요. 그만큼 후속작에 대한 전망도 밝다하겠고요. 보시면 이 90분짜리 영화가 60분처럼 느껴질 정도로 꽉 채워놓은 볼거리로 정신없이 몰아치는 와중에도 속편을 염두에 둔 듯 떡밥 뿌리는 장면들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영화 끝나고 쿠키 영상이 2개나 있거든요. 엔딩 크레딧 중간에 하나랑 청소해주시는 분들 눈치 보면서 크레딧 다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면 아주 짧게 또 하나 있는데, 여기서 속편에 대한 더 큰 힌트를 얻을 수 있답니다. 그야 아직도 못 본 캐릭터, 변신 형태가 한 다발이고 쿠파나 동키콩 같은 캐릭터를 중심으로 스핀오프를 만든다고 해도 이번 작 같은 퀄리티라면 몇 번이고 다시 극장 찾을 것 같네요. 마리오의 아버지이자 닌텐도 대표이사 미야모토 시게루가 요즘 그 어느 때보다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며 한 인터뷰에서 수많은 캐릭터가 각각 탤런트로 소속된 연예기획사 사장이 된 기분이다 라는 말도 남겼는데, 그만큼 앞으로 마블이나 DC, 스타워즈처럼 넓게 확장될 닌텐도 유니버스 기대해도 좋겠죠. 여기까지 애니메이션 영화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알고 보면 더 재밌는 사실 5가지 달려봤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가볍게 보면서 기분 전환하기 딱 좋으면서 어릴 적 내가 꿈에나 그렸던 마리오 영화 그 잡채로 아이들은 물론이고 저처럼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한텐 더할 나위 없이 훈훈한 감상이 될 거라고 아주 자신있게 추천드리고 싶네요. HBO 드라마 더 라스트 오브 어스에 이어 마리오까지 게임 IP의 영화 드라마화가 연달아 대박을 터뜨리고 있는데요. 그야 제작 기술이 좋아지는 것도 한몫하겠지만 무엇보다 어릴 때 게임을 정말 순수하게 찐하게 즐겼던 사람들이 이제 이런 작품 제작을 주도적으로 이끌 정도의 나이가 되면서 전보다 훨씬 공감이 가는 완성도 높은 작품들이 뽑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트렌드가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짐작해보면서 그럼 이 마리오 영화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자유롭게 댓글 남겨주시고요. 영상이 도움됐다면 구독, 좋아요 콕콕 눌러서 다음 영상 만드는 데도 힘 실어주세요. 전 금방 또 알찬 정보, 통큰 게임 이야기 한가득 안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노세요들.